자, 일단은 우리 1교시는 5시까지 진행할 거고 2교시는 5시부터 6시 30분까지입니다. 자, 일단 우리 한 장 넘겨보시면은 목차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작품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운문 C부터 이제 시대별로 정리를 해 나갈 건데, 그러니까 뭐 공부하기 전에 일단 뭐 C, 우리 뭐 1학년 거치면서 뭐 서점 갈래, 다음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수 갈래 다 공부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 좀 하자고. 2학년 1학기는 문학만 합니다. 그래서 갈래 이제 뭐 구분 없이 그치 전체 영역들이 이제 시험 범위 들어가기 때문에 시든 고전 시든 현대 시든 그치 소설이라면 현대 소설이든 고전 소설이든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갈래에 대한 어떤 이해는 숙제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율이 있는 언어를 통해서 그치 화자였던 정서라고 표현하지 우리가 감정이라고 한다. 화자가 느끼는 정서, 생각 따위를 어떻게 표현하는 문학이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학이야. 이걸 우리는 시라고 한다고, 그치? 그래서 뭐 운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뭐 정서 줬습니다. 그래서 쌤이 근데 시할 때마다 강조하는 건 이 함축이에요, 함축.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 자, 건우야, 우리가 하늘 하면은 되게 뭐 드높고, 그지? 뭐 맑고 깨끗하고 푸른빛, 질비고 있는 그지? 뭐 이상, 희망, 요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는 있어. 근데 시에서 하늘이 나오면 100% 그런 의미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요 하늘이라는 시어 내지는 하늘이 들어간 식구가 어떠한 함축적 의미를 가진지는 맥락에 따라서 결정된단 말이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시어나 식구를 분석함에 있어서 요 시어 식구에 들어가 있는 함축적 의미 또는 내재적 의미 또는 함의되어 있는 의미, 그치? 요런 것들 잘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납득되나? 자, 어쨌든 일단 우리 시에서 말하는 일을 화자라고 부를 거야, 그치? 자, 화자가 말하는 그 대상 우리가 시적 대상이라고 표현할 건데 이때 이 시적 대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시에서 말하는 화자다. 그리고 화자를 둘러싸 또는 화자가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시적 대상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시적 대상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 그치? 좀 힘들게 사는 사람, 아니, 또는 뭐 사물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또는 본인이 처한 어떤 상황, 넓게는 어떤 시대 현실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도 이 기타의 수업 들었잖아. 그치? 우리 윤동주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더노? 윤동주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더노? 대상을 뭐로 높을 얘기하더노? 지 자신을 가지고 얘기하더라. 그치? 그래서 자기 자신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납득되나? 그래서 어쨌든 화자를 둘러싼 모든 것, 화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는 대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맞아? 그럼 여기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 어떤 반응을 볼 건 아니냐. 이때 반응은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제 시에서는 정서, 조금 더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감정이라고 한다고. 아니, 이런 감정들이, 봐봐.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우리 첫 번째 작품으로 빼앗긴 대로도 법은 오는가? 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몇 페이지냐 이거. 5페이지에 사면 한번 보세요. 사면의 두 번째 줄에 답다워라 말을 좀 해다오 이런 표현이 있어. 이제 답다워라 이거 밑줄 한번 그어볼래? 예를 들어서 5페이지야. 5페이지 사면의 두 번째 줄 답다워라. 그치? 답다워라 이런 것들 지금 어떻다고? 화자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치 답답하고 그치 뭔가 좀 막힌 듯한 느낌을 좀 느끼고 있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 직설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육안으로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뭔 거야? 간접적으로 제시해. 이것은 우리가 소설에서도 나오는 개념이야. 간접이라는 건 결국 이제 화자의 말이나, 그치? 말 또는 행동, 행위를 가리킨단 말이야. 그래서 해당 페이지야 5페이지 밑에 제일 밑으로 와보세요. 밑에 두 번째 줄에 좀 약간 굵은 글자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이건 지금 화자의 행위잖아.
이거 지금 우리가 절며 걸으면 약간 절뚝절뚝거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에 다 이유가 있다고.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간접적인 어떤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직접적인 것으로 그지 바꿔서 접근해 볼 필요 있다는 거야. 요게 잘 돼야 돼요. 요게. 안 그래? 답답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누가 못 찾겠어. 다 잘 찾죠. 그래서 그런데 다리를 절며 걸을 때 왜 절며 걷는지 또는 절며 걸을 때 화자가 뭘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판단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또는 이런 지금 이제 행위를 보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선택지를 본 다음에 이 설명이 맞아. 이 설명은 잘못됐어와 같은 이제 타당성 판단 평가가 잘 돼야 된다. 납득되지? 응. 쌤이 고3 수업한 쌤인데 내가 올해 예비고일 수업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모의고사식적으로도 가끔 할 거고 내신적으로도 해줄 건데 기본적으로 문학은 이런 것들이 정서적인 어떤 반응에 대한 것이 민감도가 좀 좋아야 돼요. 맞지? 응.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큰 도식으로는 이제 우리가 시하면은 그치 이거는 고전이든 현대든 마찬가지다.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요거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외 기타 쌤이 이제 수업 중에 텍스트 위에다가 여러 가지 표현법, 개념어라고 하지, 그치? 또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념어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1학년 거치면서 너희들 내신 한번 해봤겠지만은 개념어는 암기가 좀 돼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쌤이 수업 중에 언급해주는 개념어도 있지만은 내가 만약에 개념과 좀 미흡하다. 윤희 같은 경우 개념어 특강 신청했잖아, 그치? 안 했나? 한 것 같은데? 명단 올라가 있던데? 어쨌든 개념어 만약에 조금 미흡하다 하면 다음 주도 특강합니다. 그래서 특강 신청 따로 하셔가지고 개념어 수업만 딱 들으세요. 그래서 개념어 정리 내가 잘 물론 1학년 그쯤도 서리법, 대법법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 외 기타 이제 나오는 예를 들어가지고 6페이지 한번 봐봐. 지금 여기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4번 선택지에 그지 여성적 이미지, 2번에 현실의 모순 비판. 그치? 요 기본적인 것들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심화되면은 내신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복수로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1번 문제 나오는 선택지를 보면 그치? 현상 특징 묻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개념어들에 대한 지금 반응이 안 좋으면 그 작품에서 내가 뭐가 드러났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잘 들어봐. 2학년 1학기는 문학만 해도 교과서 우리가 범위에 들어간 작품만 출제될까? 아니지. 외부 지문이 2-3개는 출제된다고 해. 연별력 있는 문제. 맞아? 그러니까 외부 증민이라는 우리가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윗글과 달리 보기에서는 의인법을 사용한다. 의인법 모르면 이 의인법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아보려면 몰라요. 안 그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무언가들은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할 건데 내가 이 시간은 작품 분석 위주가 되다 보니까 개념을 또 안 하겠다는 건 아니야. 해주는데 아무래도 개념어만 다루는 수업보다는 조금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혹시나 좀 부족하다 싶으면 특강 신청하시라고. 마지막입니다. 특강 신청 마지막 날이야. 다음 주부터 시작이니까. 자, 그 외 기타 이제 우리가 시어 분석하고 식구에 그치? 이 선택지하고의 타당성 평가를 할 때는 어쨌든 간에 요 시어 식구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쌤이 잘 읽으면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해줄 거예요. 수식어를 고려한다거나 또는 서술어를 고려한다거나 또는 맥락을 고려한다거나 이때 맥락은 작가의 그다음에 또는 시대의 상황의 이런 것들 고려할 수가 있겠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제 의미를 이제 붙여 나갈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소개를 좀 드렸고 그러면 자 우리 첫 번째 작품 5, 6페이지에 있는 빼앗긴들에도 보문 오는가 한번 읽어볼 건데 읽기 전에 자 그래서 오른쪽 6페이지에 그 5번 문제 위에 보기 찾았습니까? 쌤이 여러분 이제 여기 나오는 작품들 생소한 작품들이 좀 대다수일 거기 때문에 보기가 있으면 보기를 좀 활용할 거예요. 보기랄 때 여기 작품에 대한 지금 해석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우리가 처음 보는 작품들 만났을 때는 보기가 있는지 빨리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활용을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기 한번 보면은 자 제목부터 나오는데 빼앗긴들에도 보문 오는가 요 제목 설명 여기다 해드릴게요. 자, 들 네모치세요. 자, 쌤이 요 문학 시간에 앞으로 이제 박스 치면은 공간적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꺽쇠 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요거는 시간적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요거 나랑 좀 맞추자. 자, 그럼 이제 공간적 개념 되겠는데 여기 지금 뒤에 보니까 26년에 발표가 됐다. 올해 26년 아니고 100년 전 26년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일제강점기. 그치? 그래서 자, 우리 들판이 조국이라면은 앞에 수식어 봐. 애아낀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민들이 그치? 국권을 뭐하는 상황이다? 피탈당한 상황을 이렇게 빼앗긴 들판이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봄 꺽쇠 치세요. 봄 지금 계절 이미지니까 그치? 시간적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자 봐. 이 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 계절적인 이미지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제강점기를 만약에 건우야 우리가 계절로 표현한다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일제강점기 뭐라고 어울리노? 겨울. 그치? 그러니까 이런 혹독한 그치? 뭐 힘들고 혹독하고 참담한 그런 겨울 지나고죠? 과연 따스한 그치? 꽃 피고 새싹 돋는 봄이 오겠는가? 이 봄은 결국 맥락을 고려해보면 이번에 광복 독립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의문형 어미를 활용을 해서 과연 우리 국권 피탈의 조국의 현실에 이런 따스한 봄, 즉 광복의 날이 오겠는가라는 질문의 형식으로 지금 제목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이 작품 26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일제치하 우리가 36년, 그래서 한 초중반 정도 됐네, 그치? 그래서 일제강점기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광복에 대한 염원을, 그치? 소망을 담고 있다. 그래서 화자는 고통스러운 현실 인식과 함께 봄을 맞이한 풍요로운 국토의 모습을 즐기며 봐봐. 자, 그럼 내가 여기 요 도식을 저렇게 지금 자 나와 있는 보기를 가지고 똑같이 한번 도식 한번 해볼게. 봐봐. 자, 시에서 말하는 이 화자. 화자는 뭐 나로 직접적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들어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 조국 여기서 이제 들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이 고통스럽다라는 걸 느끼고 있다. 고통스러운 것이 지금 뭘 인식하니까 현실을 생각하니까 그치 우리는 일제히 지금 뭐야 국권을 빼앗겼어 힘들지 그런데 또 이런 어떤 현실을 좀 약간 벗어나서 진짜 계절의 봄이 왔으니까 우리 그렇잖아 예를 들어 좀 내일 할 것도 많고 힘들어 근데 풍경이 너무 예뻐 그 마음에 좀 내 눈에 그지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면서 그치 좋을 거 아니야 기분이 아니 그래서 보니까 자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인식도 지금 드러나면서도 이 들판을 보니까 그치 봄을 요 봄은 계절이다 계절 계절 봄을 맞이한 어떤 즐거움도 드러나더라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자는 요 조국 들끌 그치? 주제 대상으로 삼아서 고통스러움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낀다라고 지금 이렇게 뭐야? 설명해주고 시작하고 있다고. 요런 구절들이 그치? 요런 어떤 이제 반응들이 어떤 구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자, 그래서 애정도 드러나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저는 결국 다시 자 이렇게 즐거워해도 다시 뭐야? 자 리얼월드 우리 어떤 현실을 생각하면은 시궁창이거든. 맞아? 그래서 자 현실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서 절망감. 그래서 이 즐거움 느끼다가도 다시 현실을 생각하니까 그렇지 절망스럽다라는 인식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좀 도식을 딱딱딱 만들어준단 말이야. 어쨌든 이런 어떤 자 감정, 그치? 고통, 그다음에 뭐 즐거움, 그다음에 절망, 이런 것들을 우리 작품에선 지금 다양한 향토적인 소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향토가 자 줄임말이거든. 그치? 향토는 뭐의 줄임말? 고향, 그치? 그다음에 뭐 토속의 줄임말. 그럼 고향이나 토속적이다라고 하면 너희들 딱 머릿속에 무슨 이미지? 시골의 이미지 떠올라야 되는 것이고. 그치? 그리고 토속적이다라고 하면은 너희들 예스러운 또는 전통적인 거 떠올라야지. 이런 것들 다 뭐라고 얘들아? 개념어야. 알지? 향토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작품에서 향토적 이미지가 드러나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안 그래? 알아야 된다. 알겠지? 자, 이런 것들 간간히 나오는 셈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치 비읍한 뭐 개념어 있으면 작은 수첩 같은 거 그래서 개념어 수첩 그치 또는 뭐 국어 문학 수첩에서 그치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관망이라는 워딩을 몰라 관망 그냥 뭐 조용히 바라봄 지켜봄 그치 요런 뜻인데 뭐 그런 워딩들이 문학 작품에 간간히 쓰이거든 화자는 사태를 관망하며 그치 뭐 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세요 본인들이 이제 체크해 나가는 것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워딩들에 대한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치? 쌤이 다 뭐 설명해주고 싶지만은 뭐 안다고 가정하고 넘어가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뭐 빌드업 했고, 그럼 이제 자 5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작품 개괄 간단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오른쪽 상단 작품 정리해서 갈래, 성격 등등 나와 있는 거 있지, 그치? 자, 그래서 갈래는 넘어가고요. 성격 바로 갈게요. 자, 성격에 상징적 나와 있고, 아까 저항적이라는 건 보기에 입각하면은 광복에 대한 염원을 그치 드러내니까 조국 광복에 대한 뭐 의지, 그치? 이렇게 저항 드러나는 것이고. 문학적 우리가 시는 서정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화자의 어떤 정서 감정 드러나면 서정적이다, 서정문. 그다음에 어쨌든 주제는 국토를 상실한 비극적 현실. 제 속에서도 보물맞이에서 기뻤는데 다시 현실 생각하니까 슬픈, 그지? 약간 뭐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글이 그렇게 논리성이 그렇게 막 높지는 않은 작품이에요. 왜냐면 이제 현실과 자꾸 이제 이 자기가 바라보는 이제 봄이라는 어떤 계절에 대한 어떤 기쁨, 이 계속 이제 교차를 하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복잡 미묘한 감정을 좀 보여주거든. 논리성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제강점기 작품 중에서는 꽤나 문학성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 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일 수도 있지만 외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공부합시다. 자, 그다음에 향토적 소재 활용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역설적 표현자 역설적 표현. 아마 1학년 거치면서 역설 공부했을 겁니다. 역설이란 우리가 흔히 논리적 모순이라고 하지. 쌤이 가끔 이렇게 A와 not A 이렇게 쓸 건데 요 물결이 not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모순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자 무슨 뜻이야? 창과 방패 이 결합이거든. 자,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는 창입니다.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는 방패입니다. 둘이 붙으면 누가 이겨? 몰라요. 그치? 모든 걸 뚫는 거, 모든 걸 막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모순이란 게 우리가 쉽게 말이 안 된다는 뜻인데 문학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그치? 자, 정서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지금 뭐에? 결합되는 형태를 얘기를 한다는 거. 그치? 그러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을 A로 잡으면 아이스가 뭐가 되는 거야? 나데이가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문학적으로 우리가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그리고 역설은 이런 논리적 모순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새로운 진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작품 역설법 나올 것이고 오늘 공부할 작품들 중에 역설법 나온 작품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역설하면은 A와 not A의 결합. 아까 금방 내가 상황적으로 한번 보여줬지만은 우리 정서적으로는 뭐 우리 누구야?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 긍정적 정서인데 슬픈 부정적 정서가 함께 결합되어 있거든. 그렇지? 그럼 다 역설이야.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논리적 모순, 자, 역설법 드러나고 있고 상징적 자가 우리 들판 같은 것들, 그치? 그다음에 의문형 어미와 영탄적 어조 나와 있는데 어조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어조는 쉽게 해서 말투예요. 근데 얘들아, 이 말투라는 것은 자, 우리 시에서는 그냥 뭐야? 텍스트로밖에 못 보거든 우리는, 그치? 이 사람이 갑자기 뭐지 실제로 말을 해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말투는 사실 자, 뭐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서에 따라, 그치?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어조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지 막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정서 파악을 잘하면 돼요. 그치? 그래서 자 바빠. 그래 바빠. 고통스러운 현실을 생각해서 슬펐어. 근데 봄을 맞이한 국토의 모습 보니까 예쁘고 아름다워서 즐거웠어. 근데 다시 현실 생각하니까 절망스러웠으니까, 그치? 뭐야? 감정이 막 격해지고, 그죠? 막 고조된 어떤 어조, 그치? 또는 영탄이라는 게 약간 감정이 격해진, 이런 뜻이잖아요, 그치? 다 터뜨려버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맞아? 그래서 결국에는 정서,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어조 말투다. 너는 생각해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여자친구 또는 뭐 남자친구가 있어. 내가 이번에 생일인데,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일을 까먹은 것 같아. 그리고 집에서 그냥 라면 끓여 먹재. 시골 짱 나잖아. 그래서 라면 끓여 먹자길래 알아서 해라 이랬단 말이야. 그치? 근데 라면 끓여 갔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뭐 가지고 와? 갑자기 초에 그래서 케이크에 초를 붙여가지고 사고 오는 거야. 그럼 유리 금방 아까 약간 띠껍게 얘기했잖아, 그치? 씨발 알아서 해라 이랬단 말이야. 근데 케이크 들고 온 여자친구 보고 뭐라고 할래? 고마워. 말도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감격해갖고 눈물 흘리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고맙다고 말투가 사근사근 바뀔 거라고. 뭐에 따라 바뀌노? 마음 상태에 따라 바뀐다. 맞지? 그러니까 어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서입니다, 정서. 알겠지? 결국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게 좀 정서고 반응이잖아.
요게 메인, 요게 본질인데 왜 자꾸 부가적인 것에 너무 좀 매몰돼가지고 그지? 쌤 저는 어조가 힘들어요. 어조가 힘든 건 여기 정서 파악이 안 돼서. 알겠나? 자, 그럼 이렇게 개관했고 왼쪽에 자 오른쪽 왼쪽에 본문 조금 길죠? 이 작품이 오늘 공부할 작품 중에 좀 가장 긴 편인데 자 요거 하고 1교시 잠깐 휴식할 겁니다. 자, 그래서 1원부터 한번 가볼게. 자, 지금은 남의 땅에서 그치? 자, 다시 한번 더 요거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치? 일제강점기라는 자, 그 다음에 자, 봄은 오는가 하고 지금 자,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서 지금 질문하는데 우리가 흔히 시에서 이런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면 설의법을 많이 떠올려요. 맞지? 그런데 이 작품 참 독특합니다. 자, 우리 1원에서 지금 퀘스천 던졌는데 이게 자, 마지막 연에 가면은 11원에 가면은 이게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자, 마지막 연 내가 미리 한번 가볼게. 봐봐. 제일 마지막 줄. 자, 뼈학생들의 봄은 오는가 하고 마지막 줄 가면 뭐라고 하고 있다고?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와 같은 비관적인 식으로 대답을 놓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 작품은 일종의 지금 1연에서 질문, 마지막 연에서 대답 하는 형식으로 자 Q&A 구조인데 일종의 지금 요거도 우리가 변형된 수미상관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미상관 무슨 뜻이야, 건우야? 그렇지. 처음 끝이 유사동이라는 것이 구조 또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그 효과는 은을 형성 있고, 그렇지. 다음에 또 주제 강조 있고, 위아래 이렇게 홀딩되어 있으니까 형태적으로 뭘 준다? 안정감 주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여운 형성. 그건 기본입니다. 문학할 때. 그치? 수미상관 들어가는 이제 뭐 제 작품들, 우리 뭐 이런 거 진달래꽃이라든지, 그치? 기타 몇 개 작품들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효과들은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어쨌든, Q&A 어떤 이제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 자, 기억해 주시고, 제목 설명하면서, 그치? 빼앗긴 들에도 봄할 때, 들과 봄에 의해 설명드렸으니까 스킵합니다. 자, 그리고 나 화자 나왔네요. 그치? 화자가 이렇게 나로 등장하는 경우, 표면에 드러난 화자라고 하죠. 자,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것으로, 봐봐. 그래서 어쨌든 푸른 하늘, 푸른 들이라고 하는 거 봐서는 그치? 이 계절적으로 봤을 때 그치? 이 봄이라는 계절을 맞이한 이 조국의 그치? 들판들이 그치? 싱글싱글하고 그죠? 푸르고 예쁜 그런 모습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푸른이라는 지금 자 색깔 표현 썼잖아. 요것이 우리가 색채어를 활용했는데 색채는 기본적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전제를 합니다. 색깔이니까. 그치? 자, 어쨌든 가르마 같은 논길, 논길 같은 거 한번 봐봐. 그래서 자, 우리 지금 자 도시에서 논길 찾기 쉽습니까? 어렵죠. 그치? 논길이 어디 있어? 다 뭐 아스팔트 포장도로지. 그치? 그래서 논길이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항토적인 시어다라고 가는 거야. 그치? 다만 앞에 있는 가르마 같은이라는 요 수식어, 그치? 비유적인 표현을 봤을 때는 요게 또 이제 또 가르마도 사실 요즘 뭐 타긴 합니다만 가르마 같은 이런 또 지급법도 이제 쓰여가지고 보다 좀 구체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쫙 갈라진 느낌일 거예요. 어쨌든 꿈속 가득 걸어만 간다는 거에서 이연만 놓고 보면 이제 계절 봄을 맞이한 국토. 지금 계절봄이지 광복의 봄이 아니야 얘들아. 그치? 그래서 계절봄 맞이한 국토였던 모습이 이렇게 지금 싱그러운 모습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자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 자 봐봐. 하늘하고 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자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시에서 대상을 부르면 우리가 표현법으로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돈호법. 그치? 자, 호가 호명하다, 부르다거든. 자, 불렀어. 그러면은 시에서 그 부름의 대상은 청자가 됩니다. 듣는 자. 맞지? 근데 듣는 이가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럼 혼자 떠드는 거랑 다름이 없단 말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말을 건넸을 뿐, 그치? 상대가 대꾸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건네는 방식, 이 방식 대신에 뭐 어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바로 나와줘야 돼. 그치? 그리고 하늘과 들은 사람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표현법 한 개 더 추가를 하자면은, 의인법. 그치? 사람 아닌 것을 사람처럼 이렇게 부르면은 의인법도 포함인 거야. 그건 기본이에요. 자, 어쨌든, 근데 앞에 소식어 봐. 입술을 다물었단 말이지. 그러면은, 자, 말을 하지 않는, 자, 침묵하는. 또는 뭔가 좀 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리 내지 않는다면 이거 외면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들이 우리 이제 국토의 구성 요소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 국컴퓨터의 현실에서 지금 뭐야? 우리 조국이 이제 침묵하고 있는 현실. 맞니? 아까 내가 26년작이라고 했으니까 이 작품을 지금 우리 작가가 그치? 쓰기까지 일제치 한 10여 년 정도 지금 겪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은 뭐야? 심각성을 제대로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침묵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화자는 봐라. 내 마음에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네가 그러냐? 누가 그러느냐? 자, 물결. 답다오라 말을 해다오라고. 그치? 자,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드러났다고 직접적으로 표출된 거야. 그치? 지금 이렇게 넉넉고 멍 때리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닌데 우리 민족, 그치? 우리 지금 자, 이 조국의 현실은 너무나도 답답하게 그지 없다. 답들 때,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조국의 어떤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그치? 안타까움을 내비치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 흐름이라는 게 뭔가 좀 일관적이지가 않아. 봐봐. 그러니까 봄이 올까? 그래 계절 봄이 와서 정말 되게 예뻐. 근데 또 현실 생각하니까 좀 답답해. 하고 또 사연부터 또 어떤 얘기 할 거냐면은 또 봄을 맞아 계절 봄을 맞이한 즐거움에 대해서 쭉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좀 뭐 인과성이라든지 그치? 논리적 어떤 유기성이 조금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연부터 쓰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연까지는 이 봄을 맞이한 조국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친근감, 애정 드러내는 장면으로 이어지거든. 쭉 갈게요. 자, 가자. 그래서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말라고 옷자락을 흔든단 말이야. 어쨌든 바람 지금 자연물입니다. 그리고 속삭인다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 바람을 사람처럼 표현을 했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내 옷자락을 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봐봐. 자, 유라, 바람은 맞는 거야? 바람은 보는 거야? 바람을 흔히 맞는다라고 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으로 표현한 바람은 시각 아닙니다. 촉각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바람에 지금 옷이 나부끼는 그런 이미지가 너희들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된다. 그치?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저리로 가고, 그치? 바람이 이렇게 불면 여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죠? 온 국토를 좀 돌아다니는 모습을 내가 바람에 얹혀서 이런저런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으로 좀 형상화했다. 되니, 자, 그 다음에, 한 적도 섰지 말라고, 그치? 이것저것 지금 돌아다니는 모습. 그리고 종달이 또 새예요, 새. 자, 종달새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치? 자, 새인데, 자, 요 새도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그치? 아씨는 이제 뭐, 우리 아가씨, 그치? 같이 구름 뒤에서도 반갑다고 웃더라. 얘도 또 의인법이야.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봐봐, 화자는 이런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친 자연물과 뭐 되어 있어? 동화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 흔히 뭐, 컴퓨터나, 그치? 뭐, 노트북 또는 저기 뭐야, 핸드폰 같은 것들 연결해서 쓸 때 동기화 한다고 하잖아, 그치? 뭐, 동기화, 동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 그래서 자연과 하나된 모습. 이 아름다운 봄을 맞이한 국토에서, 그치? 막 돌아다니면서 풀냄새도 맡고, 바람도 쏘이고, 그죠? 새들이 지저귀는 모습도 듣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자, 반갑다, 웃네. 여기서는, 새는 지저귀, 그치? 대상이니까 아마도, 청각적 이미지, 그 여러 감각적 이미지 동원해서, 자, 봐봐. 자, 내가 오늘 수업 한 친구, 처음 한 친구도 좀 있어가지고, 자꾸 건우하고 유리한테만 얘기하는데, 대답 좀 잘해줘야겠지? 자, 이런 촉각이나 청각을 우리는 다 전부 다 묶어서 감각이라고 해, 그치? 그러니까 감각적 이미지가 동원되어서, 생생함을 환기하면, 이거 다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다 묘사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너희 뚝배기에는 자꾸 시각만 묘사라고 들어가 있어. 왜? 묘사라는 워딩 자체가 그리드 표현한다라는, 그치? 이런 이 의미가 좀 강하다 보니까. 근데 묘사라는 거, 이 그린다라는 것이 그냥 내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거.
그치? 쓸 전제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봐봐. 자 이번 명절에 그치? 큰 집에 갔더니 뭐 찌개 냄새도 나고 나물 냄새 나고 잡채 냄새 나고 고기 냄새 나고 산적 냄새 나더라. 는걸 금방 쌤이 지금 후각 이미지를 쭉 열거했어. 자 명절날 우리 친척 집의 이미지를 묘사했다. OX 오라고 감각 이미지 동원이니까. 그치? 시각 없지만 감각 이미지 동원이면 묘사라고. 어? 요런 게 너희가 좀 이제 융통성 반인 거야. 항상 시각만 묘사 이렇게 약간 너무 단적으로 생각해오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치? 감각 이미지 동원은 묘사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지금 동화의 모습을 그치? 묘사적 진술로 보여주고 있고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 어쨌든 간에 이것도 불렀네. 그치? 아까 위에 했던 거니까 빨리 하고 넘어갈게. 자, 뭐야? 불렀으니까 돈호법. 그치? 근데 사람 아니니까 의인법. 그리고 부르면 청자 지금 대답 없습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 바로 탁탁탁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쌤 좀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것들 다 자연물이죠. 그죠? 자,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린 고운 비로 너는 그래서 이 보리밭도 지금 너라고 표현되고 있으니까 의인법이냐, 그지?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보리밭에 지금 뭐가 비가 내렸어. 그치? 그래서 비가 좀 촉촉하게 젖은 이 보리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가뿐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가뿐한 건 머리가 지금 뭐야? 상쾌하다, 프레시하다 이런 느낌 아니겠느냐.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사실 누가 비를 맞았는데 자연물, 그치? 보리가 지금 비를 맞았는데 내가 상쾌하다는 거 다시 두 글자 뭐라고? 동화됐다. 이해됐지? 그래서 4연부터는 지금 계속해서 삶과 동화 그리고 이런 조국에 대한 그치? 또 이제 봄을 맞이한 조국에 대한 뭐 애정 친근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 됩니까? 그리고 자 머리를 감았다 뭐 이런 것들 다 시각 이미지겠지. 비가 촉촉하게 그지 이렇게 빗물이 이제 고여있는 또는 젖어있는 자 그래서 이것도 동화 이입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자 혼자라도 가쁘게나 나가자 마른 오늘 안 걷어는 착한 또 또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개울물 좋습니다. 그치 개울물 자 그래서 앞에 또 착한이란 수식어 붙은 거 얘도 의의법이네. 왜냐면 우리 그 시골 가보면은 논밭 근처에 그치 또랑물 이렇게 또랑물 내가지고 그치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논밭에 물이 없으면 작물이 자라시나? 없어요. 그치? 그래서 착한이라 표현한 것 같고 그래서 밑에 봐봐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간다. 지금 여기서 다시 자 이 또랑이 지금 문장의 주어예요. 그치? 또랑물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 그래서 자, 이 또랑은 다시 한 번 더 논밭을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자, 논밭이 그 또랑물을 뭐야? 빨아먹고 그지? 그걸 뭐야? 장군 삼아서 작물을 길러낼 것 아니니. 그래서 우리 요거를 사람으로 좀 취급하면 우리가 어릴 때, 그지? 막 태어났을 때, 갓 태어났을 때 엄마 젖 먹고 자라는 것처럼. 아니 논밭이 도랑물을 그지 이렇게 먹으면서 자라난다. 그래서 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라는 요 표현은 우리가 요렇게 가지고. 모성적인 이미지. 그치? 엄마의 느낌이 좀 난다. 요거는 철저하게 내신적 해석이죠. 맞지? 모의고사 때는 요렇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또 노래니까, 또랑물이 흐르는 뭐야? 소리지, 그치? 그리고 어깨춤만 추고 간다니까, 요건 지금 또랑이 지금 문장의 주어다.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또 물이 흐르는 모습을, 그치? 이렇게 절절절절절 이렇게 꼬불꼬불 흐르는 모습을 이제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음. 그래서,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라. 역시, 뭐였다? 자, 세 번째 나왔어. 뭐라고? 돈호법, 의인법, 청자, 말건막. 바로 나와야 되고, 근데 깝치지 마라는 여기 사투리예요. 재촉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유가 뒤에 나와.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이 문학도 있잖아. 어떻게 보면 이 비문학적인 어떤 사고가 좀 필요한 게 우리 그 화자가 갑자기 그지 대상에 대해서 뜬금없는 반응을 보이진 않아요. 이런 반응들도 다 뭐가 있다고? 저마다 논리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나비 제비야 불러놓고 재촉하지 말래. 자꾸 나를 보채지 말래. 왜? 보니까 맨드라미 들맛보채도 인사를 해야 되니까 재촉하지 마라.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이런 뭐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좀 여유있게 즐기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그치? 나비, 제비가 계속 뭐야 날개짓 하면서 절로도 가자 빨리 가자 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걸 자기가 이제 뭐 자기에게 재촉한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에헤이 야 얘들아 우리 쟤네들한테도 인사도 하고 좀 여유 있게 가자. 이것도 보고 저것도 즐기고 그치? 그렇게 하자는 거야. 라고 좀 얘기하는 겁니다. 다 놀래. 그치? 자 그리고 아주까리 기름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요것도 지금 보면은 자 우리 요즘이야 지금 뭐 이제 뭐 왁스나 무스 바르면 되는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지? 그래서 우리 그 옛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할머니들이 뚝배기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이렇게 비벼 꽂고 계시잖아, 그렇지? 요때 할머니 요 뚝배기 보면은 머리 잔떠는 안 삐져나오고 정갈하게 쫙 붙어 있어, 그렇지? 그때 할머니들이 바르는 약간 지금의 왁스 대용이 바로 아주까리라는 식물에서 나온 기름이야. 그럼 자 여기서 건우야 이 기름 지금 써 안 써? 지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쓰는 건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을 겁니다. 그럼 되게 전통 좀 예스럽고 좀 시골틱하지? 그럼 무슨 이미지? 향토자. 알겠지? 응. 자 어쨌든 아주까리 기름 바른 사람이 지시면 김입니다. 김을 매다 자풀을 뽑다 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니까 국토에 대한 또 뭐야 애정을 이런 정서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어? 내놓고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잖아. 맞지? 그들은 바로 뭐야? 우리의 조국, 우리의 들판, 그치? 우리 한반도, 아름다운 자연 아니겠습니까? 그치? 자, 그리고 파련까지. 자,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 호미 넘기고. 자, 살찐 젖가슴과 같은 이 부드러운 흙을 봐봐. 아까 요 물도 그치? 자, 이 흙에게 그죠? 모성적인 어떤 이미지였다. 이번에 요 흙은 또 누구에게? 식물들에 대한 또 모성적 이미지란 말이야. 그치? 자신의 모든 양분들을 누구에게? 식물의 뿌리로 다 전달할 것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 살찐 젖가슴과 같은 이런 표현들이 역시 모성적 이미지 활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드러움 나왔으니까 촉각자. 그치? 자, 그 다음에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즉, 이 흙에서 그지 뭐 하고 싶다? 뛰어놀고 싶다. 또는 뭐 건강한 노동을 좀 하고 싶다. 맞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지금 뭐야? 고통스러운 현실만 없었다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였겠지만, 그치? 자, 파련 끝났고 이제 구연이야. 자, 그래서 파련 끊어주고 국토에 대한 애정, 그치? 자, 구연부터는 다시 어디로 온다고? 리얼월드로 돌아온다. 그치? 그럼 다시 뭐? 절망을 느낀다는 거야. 가볼까? 자, 강가에 나온 아이 세모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강가에 나온 아이는 어때? 위험도 모르고, 그치? 그 수심도 모르고 막 뛰어놀다가, 그치? 막 빠지기도 하는, 좀 약간 천진난만한, 그치? 또는 위험한 그런 존재거든? 맞아? 자, 그것과 같이 짬도 모르고, 이 짬도 모르고는 상황 또는 처지도 모르고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 그치? 짬도 모르고, 즉 상황 처지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자. 그러니까 이 아이와 같이의 원관념은 결국 누구였다고? 타자 자신이었다는 거야. 맞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8년까지 그 아름다운 자연, 국토를 보면서 즐거웠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지금 뭐야? 조국의 현실. 그치? 또 내가 지금 망각한 채, 그치? 그저 그냥 위태롭게, 내가 뛰어다녔다는 거야. 정신머리 없이. 그치? 응. 자, 그러면서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자, 우스읍다, 답을 하려고 하는, 이건 지금 누가 누구에 대한 반응 보이는 거야. 이거는 화자가 화자 자신을 지금 대상으로 놓고 반응 보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우습다, 비판적이잖아. 이걸 뭐라고? 자조적인 시, 그치? 또는 뭐 비판적 좋습니다. 부정적 좋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니까 자조. 그치? 약간 스누스름 친다. 병신 새끼 뭐 했던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리얼로 돌아오니까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시병. 자, 나는 온몸에 풋내를 껴서, 풋내는 풀냄새입니다. 그래서 4연부터 8연의 내용에 따르면, 그치? 들판 뛰어다녔으니까 풀냄새 많이 배웠을 건데, 근데, 자, 그렇게 지금, 자, 놀고 나서 느끼, 노란색. 너희들 지금 뭐 느꼈나 모르겠지만, 빨간색 내용이고, 노란색 쌤이 표현법 하고 있거든? 그치? 이렇게 구별해서 필기해 놓으면 보기도 편하다, 너희가. 자, 그 다음.
금방 쌤이 지금 노란색 체크했다는 건 지금 여기 표현법이 좀 드러난다는 건데, 자, 푸른 웃음이라는 건 요거는 이제, 자, 봄이라는 계절을 이제 맞이했을 때의 기쁨이라고 하자. 자, 그런데 설움은 다시 뭐야? 그 즐거움, 그지 끝에 현실을 다시 인식했을 때 느끼는 절망감 아니겠어? 서름 절망감. 그래서 요때 이 서름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지금 뭐야? 우리의 조국이 그지? 봄. 아직은 광복이 오지 않았다라는 현실 인식.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뭐야? A와 not A의 그지? 정서적 상반관계의 결합 아니겠습니까? 요걸 우리 뭐라 부를 거라고? 역설이라고 부를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역설은 새로운 어떤 진리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이때 말하는 새로운 진리는 결국 뭐겠어? 그래서 봄을 즐긴 기쁨과 나라 뺏긴 서름이 그지?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화자의 이제 복잡한 내면 의식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자, 그 다음에 푸른 웃음만 따로 떼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푸른 웃음이라는 거. 자, 요거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문장으로 바꾸면은 A가 비하다의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바꿀 수 있니? 뭐가 뭐하다? 웃음이 푸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맞지? 자, 이처럼 이때 A가 B하다로 바꿨을 때, 이때 A와 B가 서로 다른 감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A의 비화, 즉 뭐라고?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불러요. 그치? 그래서 자, 웃음은 자, 물론 우리가 뭐 문법적으로 음이 명사, 파생, 전미사지만은 너희들이 한자식으로 소리 음자 생각해. 웃음은 청각입니다. 자, 그럼 건우야, 웃음 말고 울음은 음자 붙은다 뭐라고? 청각. 눈물 시각, 미소 시각. 그치?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가 뭐? 자, 웃음. 청각, 푸르다 당연히 색깔이니까 시각해서 얘는 뭐다? 청각의 시각화라는 거지. 공감각 이미지라고 한다. 맞지?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자, 어쨌든 자, A가 B하다 꼴로 바꿨을 때 서로 다른 감각이다.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한다. 자, 어쨌든 그 사이로 자, 봐봐. 그래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 그치? 그럼 여기서는 복잡한 뭐야? 내면 의식에 따른 그지? 화자의 지금 자, 정석 행위로 지금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자, 화자의 지금 정서적인 어떤 불균형 또는 동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마음의 동요라고 하면 흔들림 요런 뜻입니다. 얘들아. 문학적으로 그치? 그래서 정서적인 불균형, 동요 또는 내적 갈등 이런 것들을 지금 뭐야? 행동, 행위로 드러낸 거라. 요 캐치가 돼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리고 뒤에 아마도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는 아까 우리 4년부터 8년까지 막 봄들판 뛰어다녔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아마도 봄의 신령에게 약간 뭐 했다고? 잠깐 뭐지? 한눈을 팔았다, 홀렸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본인 스스로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아마도 봄의 신에게 그치? 홀려가지고 조국의 현실을 망각한 채 뭐 해버렸다? 들팔 막 뛰어다니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서 다시 자 우리가 1년하고 11년 호응 구조라고 했다. 그죠? 과연 그래서 우리에게 봄이 올까? 아니. 지금은 들을 빼앗기. 봄조차 빼앗기겠네. 자, 앤서 대답인데 자, 이 대답이 되게 어떻습니까? 비관적이에요. 그치? 그래서 막상 내가 뛰어놀고 돌아와 보니 이 현실이 그치? 쉽게 타개될 것 같지 않더라는 거야. 아니 그런 어떤 비관적, 절망적 인식으로 작품 좀 끝이 나는. 그래서 사실 여기가 뒷맛이 그렇게 개운한 작품은 아닙니다. 그치? 마무리 자체가 가장 비관적이고 그치? 약간 뭐 체념적인 어떤 인식이 이제 또 들어가 있었겠다. 같이 됩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자, 1교시 중간 쉬는 시간. 자, 쉬었다가, 자, 다음 나오는 한용운 시인의 두 작품. 이거 금방 끝내거든. 1교시 마무리 할게요. 조금 숨 좀 돌립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1교시 두 번째 수업 수의 비밀하고 님의 침묵 요거 하면은 1교시까지 끝이 나고 5시부터는 2교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7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수의 비밀이라고 해서 자, 작품 정리 계단표 나와 있을 건데 우리가 한용운 시인의 작품 읽을 때는 기억해야 될 도시가 하나 있다. 그래서 한용운 시대 우리 임 또는 당신이라는 존재 설정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일단 뭐 한용운이라는 한 인간도 그렇지? 자, 고려를 해보면은 이 임 당신은 뭐 사랑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치? 자, 한용운 시도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작품들이 지금 시대의 순서대로 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시인이란 말이야. 그런 점에서 자, 우리가 독립운동가였던 한용운의 삶을 고려하면 임 당신은 우리 조국을 얘기한다. 그치? 응. 그리고 세 번째 승려의 삶을 살았던 한용운을 또 고려하면은 절대자, 그치?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리고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뭐 주제들 보시면은 그치 당신에 대한 사랑 또는 뭐 조국에 대한 지향, 구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건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띄어야 되는 한용운 시에서의 당신임이고 자 그러면 가작품 이제 개관할 건데 오른쪽 상단에 수의 비밀이라고 돼 있어. 자, 수라는 것이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여인들이 그지 밤에 촛불 펴놓고 그렇지 흰 천에다가 예쁜 실록을 이렇게 문양 새기는 거 한번 본 적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천이나 그지, 자, 이 옷에 실로 문양을 새기는 행위, 자, 우리가 수를 놓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봐봐, 제목이 수의 지금 비밀이야, 비밀. 이제 그 당연히 자, 화자가 지금 저 수를 놓는 자, 이 주체일 것이고 근데 이 수에 어떠한 지금 뭐가 담겨있다고? 비밀이 담겨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존재라면 이 비밀이 그치 무엇인지가 궁금해야 될 것이고 이제 그 비밀의 어떤 정체가 드러나면 왜 그것을 그치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죠? 이유 같은 게 궁금해야 된다. 이해되나? 그래서 어쨌든 화자가 이 수를 놓는 요 행위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 성격에 그래서 독백전에 좀 더 설명할게 의지, 구도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뭐라고? 조국에 대한 이제 이미 만약에 조국이라면은 당연히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 의지적일 것이고 절대자라면 그치? 불교적인 어떤 도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구도적일 것이다. 이제 여러분 성격 나오는 것이고 독백적이라는 거 화자가 뭐야? 혼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백적 또는 우리가 뭐 고백적 또는 우리 한용운 시에서는 독백, 고백 플러스 경어체를 활용한 여성적인 어떤 말투, 이제 부드러운, 그치? 응. 이제 만약에 자 우리 경어체 비읍니다라고 본다면은 자 이것을 자, 1번 대상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뭐야? 존중. 그치? 응. 그 다음에 2번 조국으로 간다면 이건 뭐야? 우리 조국에 대한 뭐야? 존경. 맞지? 뭐 엄숙함. 절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치? 경건함. 이런 식의 어떤 의미들을 갖게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어체 비읍니다 같은 건 존중, 존경, 엄숙함. 그치? 그 다음에 경건함. 요런 효과들을 가져다 준다 라고 보시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주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임의 그치 의미에 따라서 세 가지가 가능하고 특징 1번 보시면은 수 놓는 행위를 통해서 추상적인 관념 자 우리 이제 요런 이제 개념 얻을 때 조금씩 나온단 말이야 그치? 추상적 관념을 형상화한다 자 제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자, 추상 관념 우리 문학에서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표현해. 쉽게 얘기하면은 화자가 느끼는 뭐야? 정서, 즉 감정들. 유라, 사랑 눈에 보여? 사랑이랑 감정 눈에 안 보여. 슬픔이랑 감정 눈에 보일까? 이제 이런 감정들은 추상관념. 이제 그리고 우리 또 문학에서는 시간적 개념도 추상관념이라고 해.
뭐 1학년 거치면서 우리 뭐 동짓달 기나긴 밤, 그지? 한 허리를 베어내요. 이런 작품들 읽은 적 있을 거야. 동짓달 기나긴 밤 시간이거든. 근데 밤이란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지? 응. 근데 그 가운데를 자른다라는 것은 딱 오른쪽에 봐라. 자, 이것을 구체화, 그지? 또는 자 형상화 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구체화, 형상화 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들로 표현한다라는 거야. 볼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맛볼 수 있는 거, 맡을 수 있는 거. 그치? 그리고 요 형상화라는 말은 여러분이 앞으로 드러내다, 나타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들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드러내는 방식을 우리가 추상적 개념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또는 형상화 이렇게 부른다. 맞지? 그래서 우리 뭐 고전시가 공부할 때 아까 내가 뭐 그런 예도 있지만은 자 이런 표현도 있어. 우리 김천대 시조 중에 전원의 남은 흠을 자 나귀 우리 포유류 말이야 말 나귀에 모두 씹고 이런 표현이. 자 민준인가 이름이? 자 흠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감정이라. 그지?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지금 뭐야? 실었다는 건 마치 뭐야? 있는 구체적 사물로 표현했다는 거니까. 추상적 개념의 구체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해돼? 응. 이런 거 내신 잘 나옵니다. 그죠? 어쨌든 여기서도 수 놓는 행위에다가 그치? 자 어떤 지금 뭐야? 수상적인 어떤 의미를 담아서 표현했을 거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수 놓는 행위에 어떤 지금 비밀 마음이 담겨 있는가? 그치? 요걸 캐치를 해줘야 되겠다. 특징을 보니까 남이 역시 또 이 작품에도 역설적 표현이 드러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A와 나대의 관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본문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연해서 나는 당신의 옷을 지어 놓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지. 자, 나 동그라미 화자 등장했고 표면에 그 다음에 당연히 당신은 시적 대상 되겠죠. 그치? 그리고 자, 이 옷을 다 지어 놓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치? 당신에 대한 지금 뭐 선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치? 뭐 정성 사랑일 거고 자, 비읍니다와 같은 자, 경어체의 종결 어미가 반복되거든. 그치? 그래서 오늘 형성. 그리고 아까 내가 효과는 특징에다 설명드렸습니다. 뭐라고? 존경, 존중, 그 다음에 경건한 분위기. 오케이? 자, 그리고 한 개 더. 요걸 우리는 또 뭐라 부를 거냐면은, 다른 말로 가군이라고도 해. 가군. 자, 각자가 뿔각자거든. 끝이란 뜻이야. 끝. 그래서 끄트머리에 이렇게 특정한 지금 뭐야 요소가 반복돼서 운을 형성되는 걸 우리가 가군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학년 1학기는 문학만 하니까 이런 좀 개념어들도 좀 숙지가 돼야 된다, 알겠지? 자, 같은 말이라는 거지. 그래서 시무도 짓고 독보도 짓고 자리옷도 다 지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음 페이지 나와 있듯이 남자들의 옷 종류를 열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다 지었어. 그런데 자 짓지 아니한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자 나머지는 다 지었는데 지금 주머니 하나 지금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서 우리가 자 왜 다 큰 것들은 제 옷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금 그렇지? 또는 자 거기에 지금 있는 주머니는 왜 완성이 안 됐을까? 이유가 궁금해야 된단 말이지. 맞지? 아마도 그 주머니에 이제 어떤 문양을 새기는 걸 우리가 수놓기, 지금 수의 비밀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 자, 볼게.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다라고 되어 있어. 그치? 자, 손때가 많이 묻었다라는 것 그 이유 밑에. 자, 우리가 밑에 안 봐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 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치? 자주 만졌으니까 때가 많이 묻었을 건데 자, 집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 지금 이제 수놓기가 지금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 시간이 모자란다거나 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지금 이건 뭐라고? 결국에는 의도적으로 지연을 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일부러 다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자 일단 다른 사람들은 이런 지금 뭐야 내가 실력이 없어서 솜씨가 없어서 다 짓지 않은 걸로 알지만 오해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비밀을 위해는 뭐야? 의도적 지연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내가 일부러 다 메이드하지 않는 이유는 그건 나밖에 모릅니다. 나만 합니다.
지금 다시 그래서 우리 밑에 나오는 요 구절이 바로 이제 그 비밀에 대한 그치? 자, 구체적 내용일 거예요. 가볼까? 자,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자,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요거 지금 뭐 할 때? 이미 그리울 때, 보고 싶을 때. 맞니? 자, 그때 주머니에 술을 놓으면 나의 마음은, 자, 나의 마음 요거 동그라미 한번 쳐봐라. 자, 추상이고 관념이야. 즉, 어떤 마음이야? 아주 슬픈 마음이겠지. 그치? 자, 근데 그 마음이 술을 넣는 그 실들을 따라서 바늘구멍을 들어가 천으로 나오고 뭐 이런 또 과정들을 거칠 거야. 그리고 주머니가 어느 정도 한 땀 한 땀 만들어질 건데 결국 뭐가 되어서 나온다고? 맑은 노래가 되어서 나의 최종적으로 마음이 된다. 그럼 이제 자, 처음에는 어때?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술을 놨지만 술을 놓으면서 임을 생각하니까 어떤 거야? 그래, 이 옷을 입을 임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멋질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막 기뻐지고 그치? 행복해지고 뿌듯해진다는 거야. 즉 내면의 어떤 이런 지금 동요가 그치? 뭐돼? 진정된다. 안정된다. 그치? 그러니까 이때 맑은 노래 다시 자 노래니까 뭐야? 청각이잖아. 감각이잖아. 그치? 그래서 추상적게 되면 교체와 형상하고 그때 그 자 마음은 지금 슬픔은 다시 나의 마음이 된다고 하는데 이 내 마음 이제 아팠던 이 마음이 뭐 되었다고? 위로 빨간색 있어야 되는데 나의 마음이 되었다. 그래서 위로 위안을 받아가지고 그치 정화됐다 이거. 이해되나? 그래서 요게 1번 그치 비밀이다. 남들은 내가 그치 일부러 그치 안 넣는 거지 실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알지만 난 일부러 안 넣는 게 내 마음의 위로야. 그치? 임을 생각해서 넣으니까 너무 제 마음이 좋아. 그리고 자 병렬 두 번째 아직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나 부정적 현실이겠지 그치? 또는 이미 없는 부정적 현실인 거야. 자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뭐가 또 보물이 없더라. 2번 이유가 이 보물 그러니까 주머니가 있으면 그 주머니에 그 뭔가를 넣어주고 싶은데 넣을 만한 무언가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자 가치 있는 선물, 그치? 할 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치? 그 주머니를 아직 다 짓지 아니했다라는 2번 이유까지. 되나? 그래서 요걸 만약에, 자, 봐봐. 자, 우리가 이 임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해석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2번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은, 저때 저 보물은 뭐겠어? 두 글자. 광복, 그렇지. 독립이 들어가야지. 맞아. 아직은 광복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뭐 하겠다고? 술을 놓으면서 그치? 열심히 뭐 하겠다. 그래, 준비하겠다. 이렇지. 자, 어쨌든 그래서 자, 이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짓고 싶다 A, 다 짓지 않는다 나 D 또 뭐야? 역설. 그치? 그러니까 이때 또 역설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으려면 결국 이제 뭐다? 그래, 위에 있는 1, 2번의 이유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1, 2번의 이유 때문에 자, 이것 지금 뭐야? 의도적으로, 그치? 지연을 통해 1번을 하고 있고, 2번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그렇지? 강조하는 것이죠. 그치? 정말로 그치 좋은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기다리는 거지. 그치? 근데 그게 아직 오지가 않아서 그치?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치? 술을 미루고 있다. 되나? 자, 그러면 오른쪽 다시 나 작품 개관으로 가볼까? 요 님의 침묵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뭐 작품 전체는 뭐 전문은 처음 보더라도 뭐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그치? 님은 갔습니다. 하지만 님은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요 구절 알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님의 침묵. 그러니까 님이 그치? 자, 우리 사랑하는 님일 건데 또는 조국 또는 절대자인데 침묵한단 말이야. 그럼 왜 침묵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 있는 자 성격의 뭐 낭만, 사랑일 것이고 의지, 조국과 관련된 명상, 불교 전부 다 뭐지? 절대자와 관련된 걸 거고 근데 여기 딱 하나 지금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어. 형 이상학. 형 이상학이 사실 아까 내가 이제 연례 설명을 했던 수상, 관념 이런 뜻이야. 즉 형체가 없는 이런 뜻이거든.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이거는 약간
스포를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 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작품에서는 물리적으로는 나의 곁을 떠났어. 이제 내 곁에 없다고 좀 당장. 맞아? 하지만 뭐로서는 존재해. 물리 반대는 정신이거든. 그치? 물질 또는 물리 반대 내면 정신이기 때문에 즉 내 내면에는 내 마음속에는 우리 이미 뭐하고 있다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이미 내 옆에서 실제로 조잘조잘 거리는 건 아니잖아. 그냥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자 님의 침묵할 때 요 님은 물리적으로는 없으나 그치? 내면적으로 존재하는 임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추상적인 거지. 그래서 형 이상하게 들어가요. 알지? 요거 나중에 뭐 김춘수 시인의 뭐 꽃 요런 작품들 공부할 때 한번 우리 언급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역시 주제 1, 2, 3 보면은 사랑하는 임,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딨노? 어딨노? 뭐 초국 극복 나와 있는데 그치? 뭐 조국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할 수 있어. 자, 특징 보시면은 역설적, 그치? 또 나오네요. 그 다음에 불교적인 비유 해가지고 우리가 뭐 불교 용어를 언급을 할 건데 뭐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표현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치? 만난 이는 헤어지고 그치? 헤어진 이는 다시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불교적인 어떤 사상.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윤회설과 불교의 공사상에 그치? 바탕을 두고 있다. 윤회설이라는 우리가 흔히 이런 거잖아. 이 현세 그 인연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야? 내세 미래도 이어지는 거. 그치? 그래서 자 우리가 흔히 불교적인 표현에 따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치?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건 뭐야? 그 이전부터 그치? 이제 이어져온 인연이 지금 그리고 다음 세기까지 계속 쭉 간다 뭐 그런 표현인 거고. 공사상이라는 게 이게 이것 자체가 그냥 역설이야 얘들아.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없으면서도 있는 거야. 이게 결국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님, 임이야. 그치?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봐. 없으면서도 뭐야? 물리적으로 없다. 그치? 하지만 어디에는 있다고? 마음속에는 있다. 그치? 그래서 이런 공사상을 통해서 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치?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작품.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치? 그 외에, 자, 경어치 아까 위에 설명했고, 그 다음에 산문적 진술은 말 그대로 줄글의 어떤 형태를 띌 때, 그치? 우리가 산문적 진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왼쪽 하단에, 자, 님의 침묵 한번 읽어봅시다. 요거 하고, 1교시 끝을 낼 거예요. 자,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해서 잡아. 그러면 어쨌든, 자, 님, 자, 시청 대상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탄사 나왔군요. 그래서 영탄적 어조 그럼 영탄법 하시면 됩니다. 즉 왜? 이미 갔단 말이야. 시작 대상이 지금 이제 이별 내지는 이미 지금 부재 상황. 그치? 그리고 어떤 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임은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래서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라고 해서 앞선 구절보다 좀 더 확장된 문장으로 그치? 마무리가 됐다. 여러분 우리 점층법 나와야지. 그치? 확장되고 고조되고 신화. 오케이? 그래서 자 나의 님이 같다라는 지금 이별 부재 상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되니? 자, 그 다음에 임이 어떻게 갔냐면은 푸른 산빛을 깨치고 자, 단풍나무 숲을 향해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우리 임은 떠나갔습니다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자 푸른 산빛을 깨치고 한번 슬러시 넣어볼래? 이제 푸른 산빛은 어쨌든 우리가 푸른이라는 요 색채어는 우리 아까 떼아틴들에도 봄은 온 가수 봤겠지만 푸르다가 그러니까 희망이라든지 그치? 어떤 뭐 이상 이런 것들 많이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둘이 어떤 인연, 그치? 둘이 어떤 사랑, 희망 이런 것들이었다고. 근데 이런 것들을 깨버리고 자 단풍나무 숲이야. 뭐 알록달록 예쁜 공간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단풍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대문학에서는 소멸, 쇠락, 상실 이런 이미지예요. 물론 뭐 그 고전 문학에서의 단풍, 그치? 뭐 가을은 뭐 풍요, 그치? 뭐 아름다움일 수 있겠지만은 현대 문학에서는 열이만 7, 8번은 웬만하면 쇠락, 소멸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지금 뭐야? 소멸, 그치?
단절을 향해서 우리 힘은 가버렸다는 거야. 어둠 저편. 그렇지?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을 지금 뭐 했다고? 역시 또, 자, 묘사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그렇지? 시각 이미지 활용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황금의 꽃같이, 황금의 꽃이니까 어때? 되게 단단한 거지, 영원한 무언가일 건데, 굳고 빛나던 맹세. 그치? 우리의 이 맹세는 아마도 사랑의 맹세였을 거야. 영원한 사랑을 하자는. 그치? 근데 그 맹세는 차디찬 뭐가? 티끌, 먼지 조각이 되어서 미풍의 뭐야? 바람에 날아가고 말았다는 거지. 그치? 한낱 지금 이제 가치가 없는 이런 차디찬이라는 요거 좀 촉각적 이미지네요. 차가운, 그치? 이 먼지가 되어서 가버리고 말았다. 그 다음 밑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이것도 지금 약간 우리 황홀했던 그런 기억일 겁니다. 그치? 그 기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 나의 운명 지침이라는 게 결국 이제 뭐야? 내 이 상황, 내 처지를 돌려놓고, 그치? 이제 임에게 일종의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임과 헤어져 버린 것이 지금 이제 이별의 상황, 고독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뒷걸음질 쳐 이 추억은 뭐야? 또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요 두 줄을 묶어서 우리는 자, A는 B에 C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조사나 어미, 그치? 반복. 문장 구조 반복 플러스, 그치? 요 둘은 의미상 어때? 우리의 사랑 황홀함은, 그치?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린 이별이 되어버렸다니까. 의미상 호응관계지. 요거 현대시는 잘 안 나오지만은, 대꾸법. 그치? 대꾸법은 의미상 호응 플러스 문장 구조 반복. 되나?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게 지금 뭐야? 이별의 순간을 이렇게 맞이야. 좀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자 지금 등장을 하는데, 그치? 그래서 지금 나왔었고. 자, 이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를 먹었다. 이게 되게 낭만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미 떠나고 난 뒤에, 그치? 이미 마지막 작별에서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잘 있어? 라고 하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내가 뭐 했다고? 그 이후에 지금 내가 귀를 먹었다는 건 지금 뭐야?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뜻이야. 맞나?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지금 뭐다? 자, 표현법상으로는 지금 이게 약간 역설이야. 그러니까 말소리를 들었는데 말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역설법이라면은 자, 이건 지금 이제 뭐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가 있다면 그건 바로 너의 소리. 그치? 너가 떠나간 이후에 아무런 소리도 뭐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치?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들은 너의 소리를, 그치? 갇히고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자, 그만큼 이미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 그치? 가치 있는 존재. 뒤에,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역설이지. 왜? 님의 얼굴을 봤는데, 눈 멀었다. 보지 못한다.가 되었으니까, 그치? 이것도 낭만이라고. 내가 이 세상으로 마지막으로 본, 그치? 자, 이 얼굴이, 사람 얼굴이 바로 너의 얼굴. 그것으로 나는 이제 뭐야? 먹고 살아가는 거야. 그만큼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 그치? 역설. 자, 그리고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이미 떠날 것을 염려. 요걸 우리는 회자 정리라고 한다고. 요거 내가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즉 뭐야? 그래, 이별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 그치? 그런데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뭐가 이별이라는 상황이, 그치? 닥치니까 너무 뜻밖의 일이 되고, 그치? 놀라버렸고 슬픔에 터졌단 말이야. 그치? 예상했으나 실제로, 그치? 겪으니 너무나도 그 감정이, 그치? 추스를 수가 없다라는 거야. 다음 몇 페이지야? 8페이지. 자, 그리고 니은 인덱스 보면, 그치? 그러나 나오는데, 이건 이제 시나 비문학이나 마찬가지. 그러나 나오면은, 자, 우리가 이제 앞뒤 내용이 이제 반대로 지금 묶인다는 거거든? 그래서, 자, 그러나 시상의 전환입니다. 자, 그래서 이별은, 내가 이미 떠난 님을, 그치?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거, 그건 다 쓸데없는 눈물만 흘리는 일뿐이야. 그치? 그러니까 조금 관점을 다르게 보겠다. 자, 봐. 그래서 결국 눈물의 원천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치? 스스로 사랑을 내가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그럼 내가 자꾸 이별만 생각하면은 스스로 그냥 사랑을 깨는, 그런 어떤 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뭐 하겠다고. 자, 슬픔의 힘을 옮겨서 세이방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즉, 더 이상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이 슬픔이라는 것이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뭐로 보다 나은 어떤 삶이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 기대, 요걸로 바꿔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을 뭐로 받아들이든 긍정적 상황으로 받아들여. 요거 우리가 문학에서 두 글자 뭐라 그러나? 승화라고 그래, 승화. 그치? 그래서 자, 요건 또 표현법 한개만 더 할게. 슬픔의 힘. 유라 눈에 보여 안 보여? 슬픔의 힘. 안 보여. 그치? 문학에서 추상관념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것을 들이부었다라는 것. 마치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잖아. 추상적 개념에 뭐라고? 구체화 또는 형상화라고 한다. 알겠지? 어쨌든 그런 슬픔의 힘을 그치? 옮겨서 뭐로? 희망으로 바꿔가지고 그치? 추상적 개념들을 이렇게 구체화시켜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머무르지 않겠다. 그치? 이겨내겠다. 그리고 밑에 봐봐.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이 바로 회자 정리. 이게 한자인데 봐봐. 회자가 너희들 회식, 회사, 모일 회자야. 자는 놈자,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지금 만나면은 요 리가 우리 두음법칙 적용이 지금 안 된 거잖아, 그치? 이 이별할 때 그 이자예요. 그래서 이별이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뭐야? 비관적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자 이것 대신에 이제 뭐 하겠다고?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뭐 하겠다? 믿겠다. 요걸 우리는 거자필반이라고 한다. 자, 거자가 갈 거자야. 그치? 간 사람은 필, 반드시, 우리 그 우편물 반송이가 돌아오다잖아. 그치? 간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 돌아온다. 그치? 그래서 회자 정리보다는 거자 필반에 내가 포커스를 두니까 마음이 한결 어때? 좀 편해지잖아. 그치? 만나서 우리가 헤어졌어가 아니고 지금은 헤어졌지만 언젠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더 편해진다. 이해돼? 그러면서 님은 물리적으로는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어디에 늘 남아있어 우리 님은? 내 내면에, 내 마음속에 항상 남아요. 이게 바로 다시 두 글자 역설. 그리고 표현법, 자 역설법인데 이건 들고 갈까? 공사상. 그치? 아까 내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거든. 만약에 물리적으로는 없습니다만 결국 뭐야? 내 내면에는 그치? 우리 이미 항상 존재를 한다. 됐지? 그래서 자,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이 사랑의 노래 당연히 주체가 누굴까? 화자가 그치? 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부르는 뭐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일 거야. 그치? 자, 하지만 여기 대해서 그치? 임은 반응을 보일 수 있나 없나? 물리적으로 지금 없는 상태 내 내면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임이 지금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내면에만 존재하는 그 임, 그치? 그 상태를 님의 침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내면에만 존재하고 있는, 그치? 임의 상태, 그치? 요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님의 침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빼앗긴 들처럼 침묵, 외면, 그게 그치? 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때 침묵은 물리적으로 지금 존재하지 않고, 그치? 추상적으로, 이상학적으로 내면에만 존재하고 있는 임의 상태를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또. 알겠습니까? 좋아요. 이게 1교시 내용이었어. 그래서 여기 자 오른쪽에 자 페이지에 그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과제입니다. 다음 주 앞타임까지 해 오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내가 답지를 따로 줄 거니까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1교시 이렇게 마치고 거는 집에 가면 된다. 자, 2교시는 쌤이 5시에 딱 시작을 할게요. 알겠지? 조금 쉽시다. 제 가방 졸라까지 사는 거다.